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허완TV의 허완입니다. 우리는 물질을 너무나 지나치게 추구하고 날마다 가면 갈수록 다운된 사회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. 세계 각국이 하나의 거대한 공동체를 형성하고 시대의 한복판에 서 있기도 합니다. 우리의 생활은 과학 문명의 발달로 그 혜택이 주어져 전반에 걸쳐 우리 사회에 편리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. 반면에 정신문화의 태보를 가져오고 가치관의 혼돈을 가져다 주었기에 이런 시대적 조류를 살펴볼 때 주로 서구의 그릇된 가치 문화가 여과되지 않고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젖어들고 있어 그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습니다. 국민 윤리 교육을 중시해 재교육을 통한 가치관을 재정립하고 복원해야 될 것입니다. 그러한 기초적 소양이 갖춰지면 질서가 잡혀 무질서 속에서 질서가 성립되는 조직으로 탈바꿈할 것입니다. 전번의 강의에서 사람이 태어나 말부터 먼저 배워야 한다고 했죠. 말해도 그 대상 청중에 대한 연구를 해야 됩니다. 청중에 대한 연구를 하려 해도 그 대상, 그 집단, 청중에 대해 그 사람들의 심리 분석과 청중을 장악할 수 있도록 강구해야 됩니다. 그 대상에 대한 심리 분석이 끝나면 안정적 삼각형 구도로 가야 하겠죠. 다시 말해 피라미드 조직이라 하겠습니다. 피라미드라 하니 다단계 조직을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것은 아닙니다. 여기서 말하는 내용은 안정적인 경영을 하기 위해서 사회과학적 측면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. 사실 네트워크가 다단계 회사에서 많이 쓰는 용어이지만 그 내용이 연결되는 그물망이기 때문에 한 나라의 국가나 사회 구성원인 가족관계도 피라미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. 한 나라의 국가 조직도 위에는 대통령, 총리, 각부 장관, 국장, 과장, 직원으로 되어 있고 가정의 가족 구성원도 아버지, 엄마, 형, 동생으로 나열할 수 있겠죠. 각종 계획을 수립하면서도 이러한 원칙에 주안점을 두고 무질서 속에서 질서가 성립되는 조직을 만들려고 밤을 새가면서 지혜를 짜내고 있는 것입니다. 잘 짜여진 조직을 통해 일을 한다면 그전에 태풍 루사보다도 일이 훨씬 잘 되고 홍보도 잘 되고 해서 일을 할 때면 그 전에보다 훨씬 잘 될 것입니다. 부정적인 사람이 긍정으로 바뀌면서 그 홍보 효과는 10배, 100배가 될 것입니다. 돈을 벌려면 경제를 잘 잃고 시대와 때가 있습니다. 88년도, 92년도를 해고해 보면서 그때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88 올림픽이니 뭐니 하더만 붕 떠갖고 경제를 모르고 있다가 보니까 부동산 하늘 높이 천정부지로 올라가 버렸죠. 부자가 망해도 3년은 먹고 산다 했는데 98년도 IMF 터지니까 깡그리 망해버렸죠. 담보된 부동산이 경매에 들어가 보니 3분의 1 가격도 못 받아 또 그 잘 나가던 은행들이 수조 원씩 떼더라 이 말입니다. 대한민국 은행들이 문 닫는 나라가 돼버렸지요. 부동산 감정가를 뻥튀기 해갖고 대기업들에게 수조 원씩 대출해 주다 보니 경매에 들어가 보니까 3분의 1 가격, 4분의 1 가격 받으니 왕창왕창 떼버린 것 아닙니까?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인플레 현상으로 물가가 상승하고 나라가 망한다 이 소리입니다. 부동산 가격이 못 잡으면 대통령직에서 물러나야 됩니다. 강남의 부동산 가격이 오르니 손도 제대로 못 쓰더라. 주식 왜 손 못 대는지 아십니까? 이게 마약보다 더 무서운 노름입니다. 노름판에서 노름을 하지 않겠다고 손목을 딱 자른 사람이 6개월 뒤 그 자리에 그 장소에 가보니 팔뚝장에 하도를 끼고 노름을 다시 하더랍니다. 노름판에서 커피 심부름, 담배 심부름, 라면 심부름 하고 쓰리고 피방 나올 때마다 뽀찌를 뜯는 사람들이 돈을 좀 만지는데 바로 정권 회사가 뽀찌를 뜯는 사람하고 똑같습니다. 상장 기업의 주식 10,000분의 1에 돈 버는 겁니다.
원수보다 재수가 나쁘면 나무에서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. 그러니 돈은 정신없이 깨지더만. 미국이 제일 경제가 어려울 때가 80년대 전이었지만 그 후에 산업인 정보기술 쪽으로 방향을 틀어 실리콘밸리를 만들어 이익을 많이 봤죠. 우리가 98년도에 IMF 맞이했습니다. IMF 맞이했을 때 정부가 들어와서 그동안 재벌 위의 정책을 펼친 게 나라를 망하게 한 장본인이 됐다는 것을 그때서야 알게 됐고, 전 세계에서 가장 1등 국가가 싱가포르입니다. 싱가포르는 땅덩어리는 부산보다 좀 크고 기름 한 방울 안 나고 아주 척박한 땅이라는 것은 우리나라하고 똑같습니다. 한 위대한 사람, 위대한 지도자가 있었습니다. 그 사람이 이광요 수상이지요. 벤처기업에서 20대 30대 초반의 벤처기업 사장님이 수천억 벌었느니 수백억 벌었느니 오래전에 해외에 볼 때 많은 신문 기사를 이래저래 도배해 대서특필한 기사를 많이 봤을 겁니다. 회사들이 매출이 없다 보니까 한 방에 곤두박질 치고 다시 제2의 IMF가 오니 어쩌니 온통 벤처기업에 자금을 대주면서 권력 비리와 연결돼 갖고 온통 벤처기업 회장님들과 고위공직자들과 국회의원들이 줄줄이 굴비처럼 엮여갖고 어디로 끌려가는 걸 많이 봤죠. 우리나라는 현재도 진짜 뛰어난 기술들이 참 많습니다. 그걸 이 정부가 활용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지금 제대로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겠지만은 정말 이렇게 노력을 하지 않으면 성공할 수가 없고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성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기업이 쇄신되기를 엄격히 바라면서도 정작 정부와 그 추종자들은 자기 자신의 절제와 쇄신에 대해서는 전혀 손을 쓰지 않고 우유부단해지는 것입니다. 개인적으로는 또 남이 갖고 있는 좋은 물건을 다 가지려 하고 남이 차를 사니까 나도 좋은 차를 사야 되고 모두가 들기 위해 주말에 드라이브 하니까 나도 차를 끌고 나가 교통 체증을 유발시키면서 진짜 가야 할 사람들을 붙들어 놓고 발을 동동 구르게 합니다. 이러한 일이 발생될 때 처방은 교회의 신앙생활로 마음을 추스려 이를 미리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. 영성생활로 기도하는 사람은 이렇게 예측하고 미리 예방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데 이와 같은 비슷한 현상이 여러 가지 형태로 자주 일어나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. 자주 일어나니 문제가 생긴단 말입니다. 하루 일과 바쁠수록 지나간 하루를 되돌아보는 여유와 시간이 필요할 때입니다. 강의를 듣고 난 후에 구독, 좋아요 꾹 눌러주시오. 감사합니다.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.